1월 3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첫 FOMC 파월 매파 발언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에서 며칠 안 남은 목요일 새벽이죠. 한국 시간으로 여기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 발언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가 끝나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이 나올 거야. 시장은 이러한 부분을 기대를 하게 되면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미디어에서 돌연 이런 부분이 언급되면서 비트코인이 2,860만 원 음봉을 강하게 찍었고요. 나스닥도 음봉을 강하게 찍었습니다. 간밤에 해외 증시 기준으로 해서 나스닥이 1.96, 2% 가까운 하락, S&P는 1.3, 다우는 0.7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에서 저는 저런 말을 흘리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시장에서 FOMC를 앞두고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목요일 새벽 기준이죠. 그 기준점으로 해서 연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는데 제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은요, 그동안에 나스닥 기준으로도 엄청나게 기술적 반등이 한번 이어져 왔어요. 크게 볼까요? 기술적 반등이 이어졌죠. 그러나 아직 저점권이에요. 쌍바닥을 찍고요. 그리고 이제 고작 여기 와 있습니다. 워낙에 낙폭이 컸었어요. 쭉 하락했죠? 주봉으로 보면 더 한눈에 나옵니다. 큰 낙폭 이후에 저점을 찍고 반등 초기 국면에 있다. 그 와중에 달려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 일봉으로 봐도 더 자세히 나옵니다.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보시죠. 다시 한번 크게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상승, 차익 실현 중이에요. 이 차익 실현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미디어가 호들갑을 떨고 있다. 비트코인의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상승, 그다음 차익 실현, 강한 상승, 차익 실현 중이다. 20일 이동평균선 노란선입니다. 얘하고는 아직 격차가 있고요. 지금 5일선은 이탈해 가면서 올라와 있지만 10일 이동평균선을 간만에 이탈했어요. 여기에는 없지만 10일 이동평균선을 오늘 기준으로 이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일이 올라오고 있고요. 차익 실현 중에 있고 다시 상승에 나오리라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 반등 국면 초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디어를 필터링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이유를 봐서 왜 그런지 말을 드리면 미국의 금융 여건 지수가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이다. 미국 증시 기준으로 강력한 반등이 있었다. 다우존스 1월에만 2.5, S&P는 6%, 나스닥이 무려 11% 오르며 월간으로는 2001년 1월 이후 최대폭 올랐다. 그래서 자산시장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추는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물가 안정을 원하는 파열이 최근 급격한 시장의 랠리를 그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이다. 자산시장이 상승에 나오면 소비가 늘어나나요? 그만큼 지금 자산 가격이 많이 상승했나요? 부동산과 주식과 채권과 그러나요? 저는 그냥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필터링한다. 파월, 지난 8월 잭슨홀 회의처럼 강경 발언 내놓을 것. 시장을 바운더링하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할 수 있으나 0.25%, 0.25% 그리고 중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미 시장은 채권 시장을 그 부분을 반영하고 있고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여전히 강력한 고용시장, 파월 매파 발언 내놓을 근거로 작용. 사실 고용시장이건 GDP 경제 성장률이건 실업률이건 고용률이건 기타 경제 지표는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이어지는 구간에 있다. 그게 중요한 팩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230원, 즉 원화에 대한 찔끔 약세. 그동안에 워낙에 추세적으로 원화가 강세였죠. 달러 인덱스는 달러에 대한 조금 강세, 102.08. 그동안에 워낙에 달러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달러가 찔끔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연준의 FOMC 경계감을 앞두고 시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에 증시와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화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워낙에 원달러 환율이 강세였다가 찔끔 원화 약세, 차익 실현 물량, 달러도 그동안에 차익 실현 물량이 쭉 나왔다가 조금 매수세가 살짝 들어와 있다. 명분은 FOMC라는 거죠. 그러나 제 개인적으로는 연준의 긴축 스탠스는 끝나간다. 저는 그리 보고 있습니다.
법인, 외국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해야. 기관과 외국인의 가상자산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 어디에서? 자, 민, 당, 정부, 국회와 정부에서 자, 법인과 외국인의, 기관과 외국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야 된다. 자, 규제와 법을 만들어라. 시그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디지털 자산의 미래 신사업, 규제혁신 태스크 연구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그래서 현재 이 같은 주장이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다는 거죠. 자,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자금줄이 들어오려고 하면 규격이 필요합니다. 제도가 필요하고요. 이게 뭐죠? 리플과 SEC에 대한 소송, 따라오는 비트코인 현물 ETF. 규격이 많아지고 길을 터주면 기관과 외국인은 들어올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번호표를 뽑고 있다.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1번 타자이다. 금융위, 가상자산 규율체계 정비, 핀테크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에서도 금융위에서도 이와 발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무언가 물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리플과 SEC의 소송이 올해 원년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은 본격적인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줄 스타트가 시작됩니다. 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당연히 미국 뉴욕주 정부기관 암호화폐 지불 채택 법안을 발의했다. 뉴욕 주정부에서도 기관 암호화폐 지불 채택 법안을 발의한다. 시그널이 계속해서 감지가 되고 있죠. 바이든 메카시 2월 1일 부채 한도 상향을 논의한다. 달러 인세 늘어난다. 자, 부채 한도 상향. 자, 불가피하다 때문이죠. 부채 한도 증액은 쉽게 말하면 달러로 더 찍어낸다는 이야기이다. 미 연방정부는 구체를 발행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한다. 자, 미국인의 바로 GDP를 미래 소득을 근거로 해서 국채를 발행하죠. 이 국채는 전 세계 외환보육으로 찍혀나가서 바로 전 세계 국민들의 피를 빨아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엘살바도르에서 바로 비트코인 채권이 발행되었죠. 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중심을 국가 기준으로 맞춰놓고 이제 금융기관과 연결이 시작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서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발행량이 무한정인 종이돈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자, 똑똑한 부분이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기득권이 글로벌 금융 기득권이 달러 시스템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연장선이란 걸 여러분들은 눈치를 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자, 머스크 트위터 결제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수용을 희망한다. 자, 전 세계 결제 시스템망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 중국의 위챗페이와 알리페이, 그리고 미국에서는 트위터를 비롯한 전 세계 소셜 네트워크를 기준점으로 해서 결제망이 도입된다. 이 망은 바로 모바일과도 연결이 되겠죠. 모바일에서 CBDC,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소매용이죠. 자, 국경 간 결제는 금융기관용입니다. 자, 금융기관을 중심에 활용했던 게 뭐죠? XRP, 도매용입니다. 도매형 설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소매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늘 인프라를 만들고 판을 다 깔고 이걸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야, 니들은 선택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주권이 없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통해서 바로 이들의 의도를 눈치를 채서 선점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게 미래에 대한 불을 먼저 선점하는 겁니다. WHO 세계보건국입니다. 코로나19의 국제보건 비상사태 유지, 전환점에 가까워져. 전 세계적으로 제로 코로나. 자, 중국이 제로 코로나는 끝난다는 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마스크를 해제한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WHO 세계보건기구 또한 전 세계에 바로 제약바이오, 글로벌 제약바이오, 빅파마라고 하죠. 빅테크가 있고 글로벌 기술주 빅파마가 있습니다. 이들의 주인은 같다.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블랙록, 그리고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다 글로벌 유대 자금들입니다. 이 WHO, 그리고 IMF, WTO, ADB, BIS 다 자금줄이 같다. 얘네들이 이제 푼다. 유통망을 푼다. 물가가 떨어진다.
연준의 스탠스가 전환된다. 기술적 반등이 계속 진행된다. 그리고 고금리는 일시 동안 진행된다. 그리고 경제는 이미 고금리를 감당할 만큼 경제 펀더멘털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부서질 겁니다. 이때 시장은 큰 충격에서 바로 노이즈가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는 현금 시기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재매입 시기를 저울질해야 되겠죠. 이 모든 부분은 모니터링을 하면서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F2풀 창업자, DCG는 큰 문제 안 될 것. 연말까지 새로운 가격 탄생할 수도. 비트코인 채굴풀의 F2풀의 설립자 션이는 비트코인이 올 연말에 신고가를 경신할 수도 있다. 그 이후로 금리 인상이 끝나가고 FTX 사태 영향 또한 진화해 나갈 것이고 DCG 문제 또한 더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더리움 또한 상하이 업그레이드 시점이 다가오고 있고 비트코인의 반갑기 또한 다가오고 있다. 특별하고 극도로 나쁜 블랙스완 사건이나 외부의 거시적인 요인 악화만 없다면 이번 라운드의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바닥을 쳤을 수도 있으며 내년에는 큰 상승세가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만 할 뿐이고요. 중요한 건 블랙스완을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모니터링을 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하면서 방송에서 계속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언급을 친 리플 미국 변호사, 존 디튼 변호사죠. 리플과 SEC의 소송은 약식 판결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SEC의 리플랩스와 XRP는 공동기업이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비정상적 주장 탓에 담당 판사가 향후 약식 판결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어서 이 경우에는 판사는 공동기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약식 판결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즉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중요한 건 2023년 소송에 대한 방향성과 명확성이 저는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시그널을 예상치가 현재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에그락 아마페님의 트위터인데요. 자, 패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놓고 계세요. 아틀라스 라인, 저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라인, 바로 저항대 라인, 그 라인이 오게 되면 투자 심리가 응축된다. 그러면 이 아틀라스 라인에 점이 찍혔을 때마다 상승이 크게 한번 나왔다. 자, 이거는 결국 소송과 연결이 되겠죠. 저는 2023년 방향성이 정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따라오는 현물 ETF도 따라와야 되겠죠. 전 세계의 정부들과 그리고 기관들과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그널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시그널을 감지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리플 이펙트 in the global economy. 리플이 글로벌 경제를 변화시킨다. 리플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 리플이 전 세계 경제를 뒤집고 새로운 판을 짠다라고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겠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세계경제포럼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공식 파트너의 리플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정보를 위해 수행한 작업을 가치를 위해 리플은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전 세계 즉각적이고 원활한 흐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리플은 가치의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기술을 사용하여 재무 효율성, 형평성 및 포용성에서 강력한 이익을 창출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리플은 정부, 기업, 소비자를 위한 새로운 디지털 경제를 촉진할 미래의 사용 사례를 개발하고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뭐죠? 사실은 사실 블록체인은요. 금융기관이 동의하지 않는다. 또는 금융기관이 만들어내지 않으면 이 블록체인 시그널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2008년 이후에 비트코인이 탄생합니다.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따라오는 2012년에 바로 리플랩스가 창립하게 되죠. 그러나 2004년 라이언 푸거에 의해서 기술이 에너지가 응축되었죠. 2012년이 돼서 바로 지금의 CTO인 데이빗 슈왈츠, 제드 맥케일러, 그리고 크리스 라신이라고 하는 IMF와 HSBC의 자금줄이 달라붙습니다. 인프라를 갖다 온 깔아 놓는다는 거죠. 개발진과 함께 CEO를 데리고 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얘는 실버레이크. 그쵸? 실버레이크 뒤에는 글렌 허친스. 야후의 경력이 또 있었죠? 여기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자, 이들이 결국 합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리플, SBI 리플 아시아에는 바로 SBI가 합류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글렌 허친스가 같이 이 인프라를 깔아간다. DCG, 결국 인프라는 확장돼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결국은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혁명은요, 이 중에 한 가지 심장이라고 했죠? 리플, XRP 레저가 바로 그 심장입니다. 이 금융기관에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깔리고요, 인터넷망이 깔리면서 금융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혁신해 나가는 게 바로 리플입니다. 우리가 여기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은 지나가는 부분이다. 이미 인프라는 다 깔려 있다. 전 세계의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